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자 이런 일이 겨우 일어난다고 1도인데. 합니다. 첫 번째부터 놀라실 거예요. 암세포가 많아져요. 오. 진짜예요, 교수님? 허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암세포가 많아지는데 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몸에서 암세포는 정말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개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없애는 활동을 해요. 우리의 몸의 체온이 정상일 때에는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이 암세포들을 없애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데 체온이 낮아지면 이 면역세포들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암세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겨우 1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암세포까지도 많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대요. 체온 1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된다고요, 신 교수님. 네, 그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항원 동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위협이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게 되고 이제 혈관도 그런 거에 반응해서 수축하게 되죠. 바깥 온도에 민감하게. 그런데 심장은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피를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혈관이 수축해서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심장은 더 부하를 받게 되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해줘야겠죠. 얇은 파이프로 그 피를 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혈압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피해 성분들이 다 동일한데 너무 얇은 막을 지나가다 보면 또 엉겨붙을 수가 있어서 네. 혈전이라는 게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혈관, 보통 관상동맥이라고 말하는데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뇌 신경세포에 만약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라는 증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각별히 그런 추위 관리 꼭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아유, 하니까 무서워요. 체온이 낮아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볼 일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그 다음 변화는 저도 사실 솔직히 느끼는 거예요. 추워지면 저도 관절이 아파요. 네, 이거 벌써부터 왜 그런 그래요? 거예요? 시려요. 네, 사실 겨울철 되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데요. 방금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관절 주변에도 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관절이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되겠고요. 또 관절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수축해 있고 경직이 되기 때문에 네. 원래 나빴던 관절이 더 뻣뻣해질 수가 있고 염증 상태가 더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대 움직임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더 통증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세요. 보통 그래서 관절 통증을 느낄 때 따뜻하게 그 관절 주변을 온찜질을 해주시면 온찜질.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것 자체도 이런 관절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은 각종 질병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힘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하나 더 볼게요. 심지어는 면역력의 30%가 떨어질 수도 있다. 문제가 되겠는데요, 신 교수님? 그렇죠. 그 일본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인데요. 그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정도 떨어지고 반대로 체온을 1도 올리게 되면 면역력이 뭐 5배 증가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는 쉬운데 올리는 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져서 몸이 차가워지는 게 사실은 인간으로서 위협이라서요. 호랑이를 만날 때랑 우리 몸의 반응이 비슷한 거죠. 딱 만나게 되면 일단 자율신경계가 작동이 안 되죠. 호랑이 만났는데 자유롭게 춤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움츠러들고 막 발도 못 뛰고 막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 막 스트레스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에 다른 그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그거를 대응하는 데만 사용하고 실제로 면역 기능을 이용하는 데는 에너지를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티졸이 분비게 되면 면역세포 기능도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몸의 여러 가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호랑이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지만 예.
특별히 더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 혈관이 굉장히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열이 오르고 내릴 때 땀을 내거나 그리고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작용을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당뇨 환자 같은 분들은 말초 혈관에 혈액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발 안쪽에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가 않고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는 당뇨 발휘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체온을 잘 조절하시고 발을 따뜻하게 하셔야지 당뇨 발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만성 질환 중에 고혈압이 있는데 네.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나 겨울철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면 혈관 내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서 네. 죄송합니다. 체온을 정상적으로 맞추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벽에서 일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서 딱딱해진 혈관도 점점 부드럽게 해주고 그래서 혈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혈압을 조절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